자,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프리미어 프로젝트인데요. 정말 많은 클립들이 이렇게 한 타임라인에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랙이 있는 이유는 한 트랙에 한 가지 소스를 정리해야지 보기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V1 트랙에 A 카메라가 있고, V2 트랙에 B 카메라가 있고, V3 트랙에 C 카메라가 있고, V4 트랙에 보면 D 카메라로 되어 있는 소스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제가 사용할 소스들을 올려놓는 거고, 그 위에는 또 제가 색 보정을 하는 클립들을 올려놓는 거고, 그 위에는 또 인서트 컷을 올려놓고, 그 위에는 또 인서트 컷을 정리하는 트랙들이 있고요. 또 그 위 트랙에 보면 자막이 있는 트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랙을 겹겹이 쌓아가면서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세히 트랙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을 살펴보면요, 여기 V1이 있고 V2가 있고 V3가 있고 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A가 있죠. 자, V는 뭐의 약자냐면 비디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영상 트랙, 아래는 오디오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영상 트랙은 위에 V 쪽으로 놓을 수 있지만 오디오로 가려고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트랙도 오디오에는 있을 수 있지만 영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비디오 트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 자막 파일이 영상보다 한 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막이 영상 위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 자막보다 영상이 위에 올라가 있게 되면 자막이 영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막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항상 트랙이 위로 올라갈수록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것, 우선적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우셨죠?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중요한 건 책에서 파란 부분으로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파란 부분만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 헤드 포지션은 뭐냐면, 제가 클릭을 하면 숫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 숫자에 맞게끔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는 시간, 분, 초,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분 10초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01분 10초, 여기 뒤에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프레임입니다.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동을 하고 싶으시면 상위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서트 앤 오버라이드 시퀀스 네스트 올 인디비주얼 클립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드실 텐데, 제가 다른 시퀀스를 불러올 때 시퀀스 막대로 불러올 건지 아니면 그 시퀀스에 있는 파일들로 불러올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데요, 스냅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클립을 놓을 때 이 스냅이 켜져 있게 되면 위치를 놨을 때 이걸 움직였을 때 딱 하고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꺼져 있게 되면 붙였을 때 달라붙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에는 이 자석이 켜져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링크드 섹션은 뭐냐면, 제가 영상을 갖다 놨을 때 제가 지금은 선택을 하면 영상이랑 소리가 같이 있는 경우에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꺼져 있게 되면 하나씩만 별도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져 있게 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링크드 섹션을 켜놓으셔서 같이 선택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커는 뭐냐면 제가 위치에다가 이 마커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마커를 지정을 해서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이 마커는 제가 설정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딧 마커에 들어가게 되면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꿔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디스플레이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이 타임라인에서 보이는 것들을 변경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글 트랙 락은 뭐냐면 이 트랙이 선택이 안 되게끔 막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뭐 제가 옮기거나 할 때 쓰는 기능이라서 요것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스 패칭 for insert and overwrite는 제가 요거를 켜놓는 걸로 인서트를 이제 영상을 갖다 불러올 때 이렇게 어떤 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항상 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V1, A1은 항상 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toggle the track targeting for this track은 뭐냐면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이 트랙이 어떤 게 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트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V2 트랙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V1은 꺼주고 V2를 켜주면 V2 트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여긴 토글 싱크락은 그 소스 모니터에서 저희가 파일을 인서트 기능을 사용할 때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잘 사용할 일이 없고요. 자, 눈은 토글 트랙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 그 트랙이 안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는 트랙 기능이라서 이것도 꽤 많이 쓰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M은 뮤트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듣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거고요. S는 이 트랙만 듣고 싶어요 할 때 쓰는 기능이라서 이게 두 개가 좀 별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저는 보통 S보다는 M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보이스 오버 레코드는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트랙에다가 지금 제가 바로 녹음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지는 않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